여기 한 소설을 읽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이라는 소설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소설을 보는 건 주인공뿐이었고 3000화가 넘어서야 10년이 넘었고 마지막 화를 읽게 된 주인공, 그리고 그 앞에서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 최고의 인기인 유상아와 지하철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을 숨기는데요. 비록 남에게 이야기하긴 부끄러울지 몰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온 그 일이 오늘만은 다른 이유는 10년을 넘게 매일같이 꾸준히 읽어온 판타지 소설 멸살법이 오늘 완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1화의 조회수가 1200대, 10화가 지나면서 20으로 급감했고 지금은 이 소설의 독자는 주인공 김독자 뿐이었죠. 그리고 작가님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남기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이 작가에게서 쪽지가 날라오게 되죠. 김독자에게 감사의 인사로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타고 있던 지하철에 불이 꺼졌고 지하철이 급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작가가 말한 7시가 되자 이들의 눈앞에 한 도깨비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도깨비는 멸살법에서 줄곧 비극의 서두를 열었던 바로 그 도깨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의 심기를 건드린 한 학생은 그대로 즉사해버리고 말죠. 성자들이 입장했다는 문구와 함께 이들에게 나타난 시스템 문구,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여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도깨비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여달라고 하며 사라집니다. 안테나를 뻗은 도깨비, 객실 내에 쓰레기처럼 널려있는 시체들, 피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직장인들, 노약자석에서 기도하는 할머니까지 이 상황이 믿겨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김독자가 10년을 넘게 읽어온 소설 멸살법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휘하고 모두를 안심시키고 있는 군인 이현성, 그는 멸살법의 주요 조연 중 하나였죠. 그렇게 소설 속 인물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었고 1급 국가 재난 상황이라는 국가 총리의 연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이머가 생기며 지금부터 5분 안에 최초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시 해당 칸의 모든 생명체는 전멸된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이 알고 있는 소설 속의 정보들과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다시 한번 멸살법을 읽는 것 뿐이었지만 지금 당장 멸살법을 찾아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주인공에게 날라온 한 통의 메일, 그건 바로 작가가 주인공에게 선물로 보낸 소설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주어진 전용 특성으로 멸살법의 초반부를 읽는 데에 1분도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주인공이 아는 소설과 조금씩 다른 전개가 혼재해 있던 이유는 독자가 타고 있는 칸은 프롤로그의 주인공이 타고 있던 칸에 바로 뒷칸이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김남훈, 소설 멸살법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을 마친 소년, 이 열차 안에서 첫 번째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곳에서 곤충통을 들고 있는 한 소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곤충을 꺼내 죽이게 되죠. 그러자 최초의 사례라는 업적을 달성했다는 문구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전용 스킬로 김남훈의 인물 정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남훈의 모든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김남훈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김남훈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뱀 같은 괴물은 어룡, 흔히 시서펜트라고 불리는 괴수입니다. 훗날 멸살법의 세계에서 7급 괴수종으로 분류되었죠. 그리고 여기 도깨비 머리 위에 있는 별들, 이 별들의 숫자는 곧 채널에 접속한 성자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성자란 멸살법의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들이자 저 먼 성운의 꼭대기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관람하는 비국의 배후, 즉 저들은 도깨비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 저 하늘 위에서 이들을 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상아도 이 난리에서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배우를 선택하게 됩니다. 배우 선택이란 도깨비의 채널을 이용해 이들을 보고 있는 성자들이 마음에 드는 인간을 자신의 화신으로 선택해 후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주인공의 경우엔 독자를 화신으로 삼아 후원하고자 하는 성자가 총 4명이라는 뜻이었죠. 그 중
중엔 심연의 흑염룡, 악마 같은 불의 심판자인 대천사 우리엘, 세 번째는 은밀한 모략가, 마지막은 김구아의 죄수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칸을 넘어오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3707칸의 유일한 생존자,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지하철에서 탈출하는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주어졌고, 끊어진 다리를 건너 옥수역으로 진입하라는 시나리오였죠. 이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 이들을 방해했고, 바로 그때 유상아의 성자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시나리오에 직접 개입하게 되며 이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인들 뒤에서 나타난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중혁은 회기라는 특수한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엔 무려 3회차를 겪은 상태였죠. 그리고 당연히 주인공은 소설 속 인물이었던 유중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중혁은 주인공을 경계했죠. 지하철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의 스킬로 유중혁의 생각을 잃게 되죠. 회기를 세 번째나 경험한 유중혁은 주인공이 타고 있던 칸에서 살아남아야 할 자는 이현성과 김남훈 둘뿐이었지만 김독자가 살아있는 것에 놀랐고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유중혁이 가진 더블 S급 스킬, 상대방의 특성창뿐만 아니라 숨겨둔 히든 정보까지 엿볼 수 있는 탐지 스킬인 현자의 눈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제4의 벽이라는 스킬로 주인공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김독자가 위험한 인물임을 깨닫고 죽이려 했지만 이를 파악한 주인공은 유중혁에게 추후의 시나리오는 혼자서 깰 수 없을 거라고 말하죠. 그러곤 유중혁이 모르는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하며 유중혁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동료가 되겠다고 하지만 유중혁은 주인공을 서펜트 괴물에게 던져버리죠. 그렇게 괴수의 뱃속인 위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깨비가 나타났죠. 이 도깨비와 기싸움을 하며 이 도깨비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에 놀라는 도깨비였고 잠시 채널을 닫고 얘기하자는 주인공. 그리고 이 도깨비는 주인공에게 어떻게 스타스트림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스타스트림이란 성류 방송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전 우주를 상대로 한 중계 활동이고 구독자는 저 먼 은하의 꼭대기에 있는 성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배우는 주인공과 같은 인간들,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이야기꾼이 바로 도깨비들이었죠. 그리고 비영에게 도깨비 왕이 되고 싶지 않냐라고 묻는 주인공, 그리고 자신과 계약을 하라는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주인공은 비영에게 채널과 스트림 계약을 맺자고 하는데 이때 스트림 계약이란 본래 도깨비와 성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성자들은 자신의 화신을 특정 채널에 출연시키고 도깨비는 해당 성자의 화신이 벌어들이는 코인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었죠. 배우성 없이도 다른 화신들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어떤 성자와도 계약을 하지 않는 화신이 있다면 비영의 채널은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비영과 계약을 하게 되며 스타스트림의 캐시 상점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갖가지의 잡템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구매한 잡템들을 이용해 이곳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에 입장하게 되고 사람들은 괴수들을 피해 지하철역에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나리오를 담당하는 도깨비가 나타났고 이들은 파티를 꾸리게 되죠. 그 중엔 갤령이와 이현성 그리고 유상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과 서브 시나리오들을 깨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유중혁의 인생 회차에 따라 그 목록이나 순위가 바뀌기는 하지만 멸살법의 세계에선 주된 악역을 도맡고 있는 멸명, 그리고 여기 충무로역의 무장성주 곰필두는 그 시박 중 하나였습니다. 시나리오를 깨기 위해 곰필두를 상대해야 했고 그곳에서 유준혁을 다시 만나게 되며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메인 시나리오를 클리어했고 세 번째는 역 내의 그린존을 차지하여 매일 밤 자정 몰려드는 괴물로부터 살아남는 미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린존을 먼저 차지했어야 했고 다른 이들의 그린존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 거주할 수 있는 곳부터 곰필두가 차지하고 있는 땅처럼 무려 7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한 그린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린존을 찾기 위해 흩어지는 김독자와 그의 팀원들,
그리고 주인공은 이 시나리오를 파괴하기 위해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빈 메모장을 보고 뭐하고 있는 거냐며 화를 내는데요. 사실 시스템의 최고 관리권을 가진 도깨비나 성자들은 이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에게 준 작가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이들은 마땅한 그린존을 찾지 못하여 밤에 나타난 괴수들을 상대하게 되고 가까스로 첫날을 무리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준혁은 들령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길령이는 이를 거부했고 독자와 함께 할 거라고 하죠. 그렇게 김독자는 공필두가 가지고 있는 그린존을 차지하기 위해 공필두와 상대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유준혁의 동료 정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정의원을 설득하고 이들과 함께 공필두가 있는 그린존을 향했죠. 마침 이때 이현성의 특성이 진화하면서 새로운 성운이 개방되었습니다. 사실 멸살법에서 강철검제 이현성이 최강의 조연 중 하나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방이 멸살법에서 최강으로 손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필두를 제압했고 주인공과 무리들은 주변에 존재하는 그린존을 모두 파괴시켜버렸죠. 이로 인해 일수에 맞춰 생성 예정이던 괴물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공필두는 함께 자리를 방어하게 되고 그리고 공필두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신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와 설화를 세계에 퍼뜨리고 기억시킬 수 없는 성자는 끝내 잊혀지고 사라지기에 공필두가 죽어가는 모습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성자였지만 공필두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성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성자의 코인이 바닥났다는 뜻이었죠. 김독자는 이를 눈치챘고 공필두의 성자 디펜스 마스터에게 계약을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공필두에 대한 명령 권한을 가지는 조건을 포함한 몇 가지의 권리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김독자는 공필두에게 투자를 해주는데요. 물약을 챙겨주면서 등장하는 괴수들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한창 개복치 루트를 타고 있는 유중혁을 구하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중혁은 회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지금의 회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그때 죽어 회귀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주인공은 유준혁을 구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영화 상영관으로 향했고 여기서 한 시스템에 의해 포스터에 깃든 극장 던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죠. 그렇게 이들 모두가 합세하여 티라노사우루스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곳에서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티라노를 처치하며 얻은 드랍템, DNA 앰플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템 없이는 이 던전의 마지막 층을 깰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번째 영화도 클리어한 주인공과 그의 일원들 지상 5층 보상의 방에 입장하였고 진짜 성유물급의 성능은 아니지만 복제품 버전의 특색을 갖춘 A급 수준의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뇌신 토르의 망치, 멸니르도 있었죠. 그리고 이걸 딜령이가 단숨에 들어버립니다. 주인공은 이곳에서 외장 강화 수트를 챙기게 되죠. 그리고 다음 영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곳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만든 이순신 관련 영화 마침 해상전신 이순신을 성자로 둔 화신 이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혜에겐 심각한 뱃멀미가 있었죠. 그리고 마침 해상전신 성자가 주인공 김독자에게 이지혜를 독려하여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어 달라는 배우 계약을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이지혜를 독려하는데 성공했고 그렇게 이곳에서 성운을 사용하며 유령 함대를 이끌어냈고 이번 서브 미션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전신이 독자에게 보상으로 킬의 노래라는 성운을 보상으로 주게 되죠. 이 성운은 이지혜가 이야기의 중반부를 넘어서야 습득하게 되는 성은 어쩌면 유령 함대보다도 당장 주인공에게 필요한 스킬이었죠. 그렇게 이 영화에서 빠져나와 이들은 지상 8층 하늘 정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유중혁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극장 던전의 보스는 회귀자인 유중혁과 상성이 최악이었습니다. 현재 유중혁은 이성과 사고 능력을 잃은 극장 주인의 꼭두각시 뿐이었죠. 그렇게 꼭두각시 유중혁은 김독자를 공격했고
이들마저 제압당해버렸는데요. 회기가 시작되면 모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고 동료들은 모두 기억을 잃고 살았던 모든 역사는 지워지는 회기 특성상 유중혁의 정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최상급의 정신 공격 스킬을 하는 극장 주인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덕자는 유중혁을 상대했는데요. 치열한 사투 끝에 유중혁의 정신과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더 강한 정신 스킬을 쓰는 극장 주인, 그리고 여기 길령이가 코피를 흘리면서까지 무언가를 시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더니 결계를 깨고 6급 충황종 티타노프테라가 출연했습니다. 사실 길령이가 불러낸 것이었으며 유중혁을 상대하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 김덕자는 극장 주인을 상대하였고 그렇게 유중혁을 구해내며 히든 시나리오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게 역 안에 있는 이현성과 그의 무리들을 다시 만났고 도깨비가 나타나며 네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죠. 이번 시나리오는 전초전 역의 대표가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었고 그렇게 이 깃발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역의 대표가 되는 것이었죠. 이 충무로 역의 대표는 김덕자가 됩니다. 각 역의 깃발을 빼앗으면 소유주가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깃발 쟁탈전, 이에 다른 역과의 자유로운 이동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충무로 역을 침탈하러 온 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동맹을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이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주인공은 오토바이에서 탈출했고 사실 이 틈을 타 충무로를 점령하려던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공필두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동 그룹의 깃발을 획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타난 히든 시나리오, 기간 안에 최소 10개 이상의 역을 점거하라는데요. 보상으로는 왕의 특성이 개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상하에게 부대표 자리를 맡겨주게 되고 이들은 동대문 역사 문학공원으로 향하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47화까지의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략된 스토리가 많으니 1화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